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캐딜락을 대표하는 고성능 세단 CTS V인데요. BMW의 M, 또한 메르세데스의 AMG가 있다면 캐딜락은 V 시리즈로 고성능 라인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ATS V를 통해서 캐딜락의 고성능 모델을 선보여 드렸는데요. 하지만 현재 모델은 더 막강한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을 통해서 보다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그런 CTS V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삼 3세대 CTS-V는 4도어 세단 CTS를 바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엔진룸 속에는 쉐보레 콜벳 G06의 구동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고 출력 648마력, 최대 토크 87.2kgm를 발휘하며 이는 2세대 모델 대비 92마력 높아진 성능입니다. 최대 토크도 11kgm나 상승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차량의 외관도 냉각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물망 형태의 그릴 디자인은 물론 범퍼 하단 역시 냉각을 위한 실제 에어홀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냉각 장치들을 빼곡히 배치시켰습니다. 슈퍼차저가 추가된 6.2L 엔진을 감싼 불룩한 엔진 후드도 특징이며 열 배출을 위한 공기 배출구도 마련됐습니다. 휠은 19인치를 사용합니다. 후면부에는 가파른 각도의 리어 스포일러가 추가됐으며 범퍼 하단에 4개의 대구경 머플러와 넓은 면적의 디퓨저가 위치합니다. 인테리어는 일반 CTS와 동일합니다. 대신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 천장 등 넓은 부위에 스웨이드 및 마이크로파이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카본 패널은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스티어링 휠 하단과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는 고성능을 상징하는 V마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레카로 버킷 시트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시트가 두꺼워진 만큼 뒷좌석 공간 일부가 희생됐습니다. 달리기에 집중했지만 편의 사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평행 및 직각 주차를 지원하는 자동 주차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CTS-V는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세웁니다.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AMG E63S 모델이 612마력, 신형 M5가 600마력, RS7 퍼포먼스 모델이 605마력이니 여전히 출력 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동시에 1억 1,500만원의 가격을 갖는다는 점은 가격 대비 성능 부분에서 가장 우위에 서는 요소입니다. 과연 수치 이외에 실제 달리기 성능 면에서도 세단의 끝판왕이 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존 컴포트한 세단 CTS 대비 조금은 달라진 그런 외적인 구성들이 돋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뭔가 이렇게 튀면서 나는 정말 고성능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한 그 속의 고성능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인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CTS V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과연 이 출력이 일상에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648마력. 뭐 어지간한 슈퍼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648마력. 또한 최대 토크가 무려 87.2kgm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대용해서 봤을 때 과연 이 변속기가 버텨낼까 싶은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변속기 캐퍼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좀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가속 페달을 밟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출력이 조금 더 낮아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ATS-V 쪽이 현재 같은 도로 조건에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스트레이트에서 치고 나갈 때 이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 느껴지는 감동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굽이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워지죠. 현재 타이어가 미쉐린의 PS4S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오이 타이어는 미쉐린의 PSS입니다. 현재 이 타이어의 그립 자체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거기에 타이어 사이즈가 265, 리어 같은 경우가 이제 295 정도에 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파워트레인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선 구동 손실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것이 토크 쪽을 유지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요. 거의 이 정도라고 하면 구동 손실 쪽에서는 뭐 로스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 출력 역시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만큼 약간 부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500마력대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물론 이제 차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숫자로 볼 때와 실제 차를 타고 있을 때 이때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 두렵게 운전을 약간 두렵게 만드는 것은 토크 부분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도 최대 활성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 제원상으로 보더라도 3600rpm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죠. 또한 후반에서 마력이 6400rpm에서 최고 마력을 끌어내는 만큼 중반에서는 엄청난 토크가 차를 견인시켜주고 후반에서는 대단한 마력이 쭉쭉 밀어주기 때문에 어떤 성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한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웅 기자로부터 앞서 제가 무지막지하다고 설명드린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CTS-V는 캐딜락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단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진인데요. 과거에 푸시로드 방식의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닥다리 엔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가장 최신의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이 차량에 사용되는 엔진은 LT4 엔진으로 5세대 스몰블록 엔진입니다. 푸시로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직분사 시스템과 가변 실린더 기술, 실린더 오일 스프레이 시스템 등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푸시로드 방식 엔진에서 실린더 내 직분사 장치와 점화 플러그를 이상적인 위치에 두기 위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만 600만 시간이나 썼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기량을 갖는 엔진 때문에 아주 크고 무거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엔진 무게는 240kg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까마로 SS에 사용되는 엔진은 슈퍼차저가 빠지면서 211kg으로 내려갑니다. 현대 기아차가 사용하는 3.3 터보 엔진이 218kg인 것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겠죠. 여기에 엔진의 길이도 짧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일반 V6 엔진보다 부피면에서도 작습니다. 마츠다 MX-5의 이 엔진을 수합한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죠. 이 엔진은 카마로 SS 엔진에 슈퍼차저가 더해졌습니다. 2튼 사이에 1.7L 용량을 갖는 슈퍼차저를 사용하는데요.
2만 rpm까지 돌려 엔진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럼 잠깐 다른 부분도 살펴볼까요? 변속기의 경우는 GM에서 개발한 8190 하이드라매틱 자동 변속기입니다. 또 보령 미션이라고 놀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프트업 속도는 포르쉐의 PDK 변속기보다 800분의 1초 빠릅니다. 이론상으로는 1초에 160번 변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동 변속기가 차지하는 부피는 기존 6단 자동 변속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외에 잘 달리기 위해 차체 강성은 25%, 셰시의 롤 강성은 20% 향상시켰고 전자식 LSD도 기본 적용시켰습니다. 캐딜락에서 유명한 MRC 댐퍼도 사용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시스템은 GF의 서버트로닉 2세대 모델로 담력은 14%가 높아졌습니다. 동력 성능이 너무 높다 보면 휠에서 이 성능을 받아내지 못해서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는데요. CTS-V 전용 모델로 개발된 이 휠은 일반 모델 대비 강성이 45%가 높아져 높은 성능에도 대비를 했습니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어떤 이런 특성 자체로 본다면 어찌 보면 언더스티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리어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는 PTM을 비롯해서 운전자를 서포트해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의 성능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 네, 이 점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만약에 CTS-V를 정말 특히나 이제 자세 저장치까지 끄고 막 정말 자유자재로 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거짓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드라이버가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요. 이 막강한 토크를 충분히 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토크 대응이 충분히 좋은 만큼 어떤 자동 변속기지만 크게 아쉬움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없고요. 변속 속도 역시도 이 정도면 자동 변속기로서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때 이때의 만족감도 높은 편이고요. 네, 근데 사실 변속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떤 RPM대에 있던 쭉쭉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릴까요? 네, 3단에 고정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RPM은 고작 이제 1000대를 머물고 있죠. 네,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아볼까요? 네, 이것이 3단으로 가속을 했을 때의 능력입니다. 사실 1단부터 밀어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데요. 정말 성능만큼은 대단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캐딜락 CTS-V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제수사불표 수치는 3초대지만 저희가 계측했을 때는 4초대 그 이상으로 좁혀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힘이 부족해서? 네, 절대 아니죠. 실제로 타이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의 미쉐린의 PS4S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이 타이어조차도 무려 87kgm의 토크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죠. 네, 또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차 중에 과거 파나메라 터보라든지 이런 모델도 있었지만 당시는 4륜구동이었고 후륜구동 기반의 차로서는 현재의 CTS-V가 가장 두려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에 대한 중요성 역시도 강조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CTS-V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m대 중반이라면 뭐 상당히 좋은 능력이죠.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스포티한 모델의 경우 이제 정말 스페셜한 그런 이제 스포츠카의 경우가 30m대 초반, 30한 2, 3m 정도를 보게 되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떤 제동 부분에서 전혀 부족한 모습은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캐딜락 CTS-V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서킷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단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과한 출력이 약간은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괴물 같은 출력을 가진 CTS-V입니다. 엔진 마력수 스펙 차트만 읽어도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는데 출력 하나만으로는 통제 없이는 빨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출력을 다룰 수 있는 셰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CTS-V가 과연 어떻게 핸들링을 해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TS-V가 스마트함과 밸런스를 가진 차라면 CTS-V는 그야말로 야성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슈퍼레이스의 최고 클래스인 S6000 클래스를 탔을 때 트로틀 페달을 조작하는 감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 차량도 마찬가지고 CTS-V도 폭발적인 출력 때문에 가속 페달을 정말로 신경 써서 밟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력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지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변속은 제가 차에 맡겨 보았는데 영민하게 잘 처리해줬고요. 그리고 제동력 자체는 좋은 편인데 제동력의 그 담력, 편차가 인제스피디움의 구간별로 조금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제동 페달을 충분히 압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분명 PS4S 좋은 타이어라고 여기저기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급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킷에서는 말이죠.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차를 서킷에서 타기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추천을 한다면 컵2 정도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 특성은 서스펜션이 MRC가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트랙 모드에 놓으면은 더욱 그런 민감함이 강조됩니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차가 정말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진입 성향은 뉴트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탈출 가속 시 탈출 성향은 출력으로 인한 파워 오버스티어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MRC가 야속할 정도로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출력을 가진 차라면 조금은 리어를 풀어줘서 후륜의 그립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법했네요. 제가 출력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는 장면을 보셨죠? 이거는 제가 이제 완전히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했기 때문이고, 캐딜락은 이 차의 출력을 배려해서 PTM이라는 별도의 자세 제어 장치 로직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의 성향이나 혹은 이제 뭐 숙련도에 따라서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 정도를 몇 가지 단계별로 조절해서 뭐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특징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엔트리 스포츠카를 경험하거나 혹은 퓨어 스포츠카, 뭐 포르쉐 이런 차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좀 물리는데 하는 분들께 확실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 세팅은 퓨어 스포츠카에 못지않은 그런 정교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엔진은 미국 머슬 특유의 그런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이 차는 도전,
그리고 난이도가 그런 퓨어 스포츠카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찾는 분들께는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인호 기자도 뭐 상당히 그 엔진 출력에 혼이 났는데요. 뭐 잠깐 자료 영상에도 나왔었지만 오히려 이 국내 최고 레이스인 스토카를 운전할 때보다도 CTS-V 쪽이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뭐 사실 차량의 어떤 다른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엔진만으로 본다면 이제 그 스토카가 예전 이제 GM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같은 8기통이지만 더 최신 거기에 차저까지 달아놨으니 더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범프 등에서 차가 튈 때 이때 뭐 상당히 자극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ATS-V가 훨씬 좋습니다. 차량의 용도를 나눠서 본다면 ATS-V는 이제 뭐 지금 같은 와인딩 로드를 비롯해서 서킷, 뭐 다양한 환경에서 정말 종합적인 성능을 뽑아내는데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죠. 보면 현재 CTS-V 아무래도 이제 고속 이런 크루징용으로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스피드미터의 앞자리 수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 들지 않고요. 실제 뭐 서킷 내에서도 뭐 스피드미터 상으로 240 정도를 그냥 우습게 꺾여 넘깁니다. 뭐 BMW M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ATS-V 그 밖에도 뭐 C63 AMG 사실 이들조차도 220-30km를 넘기 힘든데 현재 갖고 있는 이 차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제 취향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고속에서 특히나 이제 쭉 뻗는 이런 가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CTS-V는 분명히 좋은 차로 자리매김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하자면 역시나 타이어가 버텨주지 못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더 키우든지. 하지만 이제 뭐 타이어 사이즈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좀 인색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최소한 이제 익스트림급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재 타이어를 가지고 달리고 있을 때, 달리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꽉 밟아서 제가속에 들어가면 그 스피드대에 무관하게 거의 어떤 이제 휠의 슬립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저는 익스트림급 타이어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쉐린의 뭐 PS4S 뭐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안전을 위해서 또한 CTS-V가 갖고 있는 이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타이어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모델인데요. 그럼에도 좀 다른 부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트랙 모드 혹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 넣은 상태에서 야간 주행을 할 때 계기판 자체가 이 화이트 톤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너무 밝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가장 최상의 뭐 BMW M5, 메르세데스 E, AMG 뭐 직선에서 만나기만 해봐 딱 이런 멘트를 던져주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CTS-V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한 상황, 이때 연비가 이제 14에서 14.5 정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약간의 고저차가 있는 환경에서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 대비 이제 GM의 다른 8기통 엔진도 휴면 기능을 갖게 되죠. 뭐 V6 엔진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4기통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적어도 네가
조금이나마 천천히 달리고자 노력을 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어. 하드웨어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네, 이때 연비도 상당히 좋았고 시속 100km 정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도 리터당 12km 정도를 내외하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예전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 이제 컬럼니스트 선배가 GM의 이 엔진 정말 100이랑 무식해 보이지만 의외로 고속도로 달릴 때 연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까마로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본 패키지 가격으로 봤을 때 정말 가성비 최고죠. 1억 천, 거기다 실제 할인이 약간 들어가게 되면 BMW M3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600마력대의 세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랙으로 들어간다라면 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무지막지한 성능임에 분명하죠. 그렇네요. 네, 오늘 만난 캐딜락 CTS-V 정말 이제 매력적인 성능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무지막지한 성능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내부 테스트카로 ATS 모델을 갖고 있지만 저는 차라리 ATS-V를 드림카 쪽으로 놓고 싶네요. 어떤 과한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가지 CTS-V를 타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300km를 달렸다, 물론 가능합니다. 이 차로 상당히 쉬운 일이죠. 하지만 차가 달리는 것은 운전 실력이 아닙니다. 리뷰어들도 보면 제가 얼마를 달렸어요, 그건 차가 달리는 거죠. 250km, 300km에서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특별한 그런 드리프터들 300 이상에서, 하지만 그 차는 일반 양산차와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들로 과시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300km 달렸다, 예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고성능 정말 슈퍼카들 영종도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대부분의 원인은 타이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두 번 정도 달리는 건 타이어가 받아주죠. 하지만 타이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 스트레스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한 번 더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타이어 브랜드도 300km를 달릴 수는 있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런티 해주는 회사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리실 필요 없고요. 또 하나, 트레드가 남아있다, 트레드가 남아있는 거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베이론 비롯해서 400km 달리는 차들도 있는데, 그 차들 대부분 한 번 달리고 나면 타이어 바꿔줍니다. 그만큼 고성능을 가진 이 스페셜한 사연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재밌는 부분,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면 700만 원이 뛰죠. 물론 이렇게 들어가서 멋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오히려 25kg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최신 캐딜락 모델들 의외로 이제 성능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48마력의 무지막지한 세단 캐딜락 GTS-V를 만나봤습니다.